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기존 레거시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로 전환한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에 VMware와 AWS와의 파트너십으로 출시된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한윤규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웨비나의 발표를 맡은 한윤규입니다. 저는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마 기존 메가전 클라우드 세션에서는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 기술 세션이었을 텐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데이터 센터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련된 비즈니스 메시지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오늘 강의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즉 SDDC는 벼랑간 등장한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요. 실제 다만 이제 최근 많은 기업들이 AWS와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게 점점 늘어나시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계시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솔루션 대안이 바로 이제 VMware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SDDC 하이브리드 사실 이 기술은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글로벌하게 이미 많은 고객들이 사실 VMware 기반의 기술들 쓰고 계시고 또 이런 기술들이 AWS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더 관심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AWS 리즌이 6월부터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SDDC와 그리고 VMware 클라우드 온 AWS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적인 얘기랑 그 다음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50분 동안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발표 진행 후에 선별해서 한윤규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품도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10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5분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과 멀티 어댑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전략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무님, 네. 매년 들어 그 클라우드 증가 도입세에서 이제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업에서 많이 지금 채택하고 있고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요. 네. 근데 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주목받는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은 오늘 주제에 맞는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 이제 우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실 최근 클라우드 시장하고 데이터 센터 환경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이미 사실은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하는 고객은 오늘 이 순간에도 사실은 계속 증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IDC 백서 전망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0년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포함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면 전 세계적의 총 지금 현재 데이터보다 앞으로 5배 이상의 사실은 데이터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멀지 않은 미래인 2020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지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는 2,770억 달러, 약 우리나라로 치면 한 3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이제 고객들의 비즈니스는 클라우드랑 아주 강력하게 밀착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시장의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터 시장을 좀 보더라도 2016년에 사실 AWS가 한국 리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 현재 2019년에는 VMware가 실제 AWS 환경에다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출시했을 정도로 뭐 애주어, 그다음에 오라클, 구글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사실은 국내의 클라우드 사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각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실제 이제 이아스 레벨에서 인프라 자원을 확보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뭐 빠르게 배포하는 데서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더 강력한 그런 서비스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의 한번 데이터 센터가 처음 운영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 사실은 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들이라고 하면 보통 AI 또는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뭐 IoT 또는 뭐 RPA,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사실 다양한 기술들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선별적으로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은 반드시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ERP라든가 CRM이라든가 또는 구리웨어나 또는 뭐 MES와 같은 사실은 중요 시스템들은 여전히 유닉스 환경 또는 메인프레임 환경에서 운영하실 수밖에 없고요. 또 물리적인 서버들과 또 네트워크,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점점 더 많은 시스템들이 가상화되어져 있고 이런 자원들을 사실은 IT 운영팀들 또는 데이터 센터 운영팀들은 그걸 지금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 자원들도 직접 운영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사실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 운영 환경은 사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뭐 빠른 비즈니스 혁신과 또 거기에 따른 가치 창출을 이끄는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 이 모든 것을 사실 가능하게 하는 민첩하고 안정적인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실 구축한다는 것은 결코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데이터 소스나 또는 뭐 새로운 외부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성 있는 그런 IT 인프라 아키텍처 또는 그런 인프라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제가 요즘에 이제 만나 뵙는 많은 기업의 CIO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사실 기존 IT를 어떻게 우리 회사에 맞는 최적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것인가 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계속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뭐 기업에 있는 워크로드를 사실 기초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사실 이용하고 있는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추가적인 하드웨어 구매나 특별한 구성 작업 없이 설치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고요. 사실 그런 이제 동시 양쪽의 데이터 센터가 실행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 관리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즉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브릿지가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퍼블릭 클라우드가 사실 적합한 경우를 보면 그동안 뭐 대부분의 경우는 대용량 또는 이제 수요 변동이 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 또는 이제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보안의 중요도가 낮은 그런 워크로드들이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에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온라인 게임 회사나 사실은 모바일 페이 같은 중요 서비스들도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에 많이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뭐 반대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적합한 경우는 뭐 사실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엄격한 보안 규정이나 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민감한 워크로드 또는 뭐 예측 가능한 사용 패턴을 보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들은 사실 대부분 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또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사실 적용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결국은 이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계시던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들을 사실 퍼블릭으로 확장하거나 또는 즉각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즉 SDDC의 개념은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 센터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좀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또는 SDDC란 말은 사실 뭐 아마 VM웨어가 처음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뭐 VM웨어 이제 CEO가 말씀하시기를 VM웨어가 SDDC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된 전략은
빠르고 유연한 IT 환경을 대중화해서 일반 기업들도 이러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실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뭐 제가 전문 엔지니어 수준의 기술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략한 개념과 이제 구성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DDC는 이제 전체 데이터 센터가 가상화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서버 가상화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또는 이제 네트워킹 또 가상화되어지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리고 모든 인프라 자원이 가상화되어졌다는 것은 곧 가용성의 향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활용도에 대한 향상, 또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제한 또 확장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똑같은 특성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또는 기술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할 때 무엇보다도 빠르게 속도 향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요구에 맞추어서 인프라를 재구성한다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뚜렷한 장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SDDC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계층을 통한 자동화로 관리 작업을 대체하여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작업이 빠르게 수행되면서 뭐 구성 변경들이나 필요한 작업자의 어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복잡한 어떤 그런 구성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제가 전문적인 레벨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전통적인 레거시 데이터 센터의 운영 환경을 살펴보시면 뭐 3티어 구조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지도 보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각각 분리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려면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관련 그 팀들 간에 또는 관련 부서들 간에 사실 다양한 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또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기존 데이터 센터 구성에 영향은 없는지 또는 뭐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또 이런 환경에서는 장애가 발생됐을 때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는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드웨어 특성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구성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벤더와 또는 솔루션 간의 어떤 호환성 이슈가 늘 존재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자원을 증설하거나 또 확장하려고 할 때마다 서비스 중단은 이제 불가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번 이제 모든 작업들이 뭐 사람 엔지니어에서 수작업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휴먼 에러라는 것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어서 SDDC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연속적으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DDC를 구성하는 이제 주요 기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SDN, 그리고 서버 가상화인 SDC, 그리고 소프트웨어 가상화 기술인 SDS, 그리고 최근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컨테이너 기술을 적용한 도커 등의 어떤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SDDC 인프라스트럭처를 자동화 관리하기 위한 그런 통합 운영 관리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뭐 이미 이제 SDN에 관련돼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SDN 기술의 핵심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의 제어부를 별도로 컨트롤러로 분리하고 중앙에서 전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가능하도록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자동 관리가 가능한 그런 기술입니다. 또한 이제 가상화되어진 자원 내에 독립된 네트워크 가상화를 구현할 수도 있고 또 물리적인 제한을 벗어나서 네트워크 영역을 확장한다거나 안에 라우터를 만들고 로드 밸런서를 만들고 버추얼 방화벽을 만들고 또 VPN과 같은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펑션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스토리지 벤더의 하드웨어에서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실 분리해내는 그런 개념의 아키텍처고요. 실제 이제 X86 시스템에서 이제는 스토리지 인프라가 작동하게 되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HCI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브리드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리소스를 융합형으로 제공하는 그런 하드웨어 유닛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컨테이너 기술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실 개별 프로세스마다 세분화해서 개발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술로서 보안과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적인 그런 극대화,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매우 보안과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SDDC 기반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는 사실 운영자가 손쉽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하고 통합 운영 관리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별 요소들을 사실 가상화 기반으로 포탈을 통해서 자동화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네, 상무님. 그렇다면은 기존 데이터 센터와 SDDC가 도입된 환경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되게 중요한 질문이실 것 같고요. 실제 그러면 SDDC를 도입하면 도대체 뭐가 바뀌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기술이 적용된 사이트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반드시 이제 아키텍처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왼쪽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이제 레거시 데이터 센터 환경이고요. 모든 인프라들은 개별 업무 시스템에만 할당되어진 자원이기 때문에 여유 자원이 있더라도 사실 함께 공유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업무 영역별로 서버, 네트워크, 방화벽, 뭐 L4, 스위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각 업무 영역마다 뭐 인프라가 더 필요하면 중복되어진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원 활용 측면에 보면 사실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개별적인 물리 장비에 대한 관리 포인트들도 많아지니까 결국엔 뭐 장애 포인트도 증가하는 거고 보안 위협들도 사실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사실 뭐 트래픽이 폭증하면 사실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유연한 그런 인프라 환경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트래픽이 폭증할 때 당연히 메인 백본들은 과부하가 발생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환경은 SDDC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 센터 환경입니다. 사실 모든 자원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상 환경에서 최적화되어진 그런 인프라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가장 큰 장점은 뭐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뭐 수개월에 걸쳐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SDDC는 사실은 짧게는 1주, 길게는 뭐 2주, 뭐 더 짧게는 더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데이터 센터 하나를 설치하고 구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하드웨어 설치나 구성을 사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자동 설치하고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개방형 아키텍처를 통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스템 상에서 장애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래픽이나 또는 CPU 메모리의 과부하가 발생되면 오토 스케일링 기술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연한 IT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구성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미지 사진이 보여지고 계신데 이건 실제 저희가 실제 데이터 센터를 실제 구축하면서 실제 사례인데요. 이런 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 핵심 기술은 바로 SDN입니다. 사실 케이블링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기존의 레거시 환경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서버나 또는 네트워크로부터 오는 그 인터페이스들이 다 메인 코어 백본에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SDDC, 특히 SDN을 적용하시게 되면 기본 서버들의 분산된 스위치에 개별 연결됨으로써 케이블링에 대한 어떤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교체 작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증설 작업들이 있을 때마다 매우 손쉽게 서비스를 뭐 런칭하실 수 있고 또 다른 기존 서비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화면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실제 지금 저 이미지는 저희 메가존에서 이제 개발한 탱고라는 플랫폼입니다. 실제 지금 이 장표에 이제 탱고라는 플랫폼은 기존 개별로 관리되던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뭐 보안 인프라 자원들을 실제 SDDC 기반으로 통합 인프라 운영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구성 작업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를 위한 뭐 인프라 자원을 일괄해서 자동으로 배포한다던가 또는 이제 운영 중인 그런 어떤 환경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뭐 서버, 스토리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수준을 가지지 않은 운영자를 할지라도 이렇게 자동화되어진 운영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뭐 일정 부분의 교육만 받으시면 전체 SDDC 인프라를 관리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은 이제 사실 이제 안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뭐 SDDC의 또 다른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안정적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에는 뭐 가용성이라든가 또는 신뢰성, 또 보안, 경제성 등과 같은 성능과 관련된 사실 일반적인 목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SDDC 인프라 내에서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장애가 발생될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면 장애 발생과 동시에 같은 클러스터 내에 다른 물리적인 서버에 자동으로 사실 버추얼 머신이 이동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이제 네트워크 간의 리프 스위치에 장애가 발생되더라도 액티브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센터 레벨의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새로운 트래픽 경로를 자동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하드웨어로부터의 어떤 CPU나 메모리 사용량과 같은 그런 상태를 항상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하기 때문에 뭐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스케일업도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뭐 확장성적인 측면인데요. 뭐 사실 이미 계속 제가 반복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SDDC의 사실 기본 사상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모두 사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설계되어지기 때문에 자원이 필요하시면 그냥 즉각적으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시면 컴퓨터를 그냥 렉에다 꽂고 전원 연결하시고 그 다음 또는 뭐 네트워크 장비 포트가 모자라면 리프 스위치를 바로 렉에다 꽂고 전원 연결하시고 또는 스토리지가 모자르면 SDDC 디스크를 바로 증설을 하셔도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손쉽게 인프라를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때 사실은 이 기술들을 쓰게 되면 정말 혁신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SDDC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는 다르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SDDC의 그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청해도 될까요? 아, 네. 뭐 사실 이제 뭐 비즈니스적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좋은 얘기만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뭐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거를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기존 그 SDDC를 도입한 고객사들의 공통적인 어떤 효과라든가 장점을 좀 정리해 보면 크게 한 6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하다 보니까 정말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 센터하고 다른 어떤 엄청난 유연성 그런 것들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기술 적용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확장되어질 때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을 퍼블릭으로 확장할 때 기술 그대로 그냥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확장성은 이 SDDC가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사실 운영 간소함이 자동화입니다. 뭐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운영하는데 대단히 많은 기술 인력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SDDC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이라든가 사실 업무적인 어떤 간소화를 이뤄내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실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 결국은 이게 애자일한 어떤 그런 그 서비스 방법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신속한 그런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빌리티 측면의 장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SDDC로 가시면 사실은 멀티 데이터 센터 환경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운영자는 꼭 데이터 센터에서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원격지의 오피스에서든 아니면 또는 리모트에 사실 자기 집에서도 얼마든지 데이터 센터를 운영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섯 번째는 사실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기술 적용했다고 해서 보안적으로 취약한 게 아니라 인프라적인 측면은 그 무엇보다 더 단단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보안 제어이 사실은 관리적인 혁신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가용성 측면과 복원력이 뛰어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SDDC에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DDC랑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 네. 사실은 뭐 계속 제가 SDDC 설명드린 이유는 사실 하이브리드와 상관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실제 이제 앞에서도 뭐 간략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SDDC는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위한 사실 기반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운영 환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안전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프로비저닝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DDC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아키텍처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로 VM웨어의 SDDC 기술이 그대로 AWS 환경에 적용되어진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는 AWS와 VM웨어가 함께 야심차게 개발 준비한 그런 서비스고요. 기술적으로 가장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미 사실은 이 서비스는 뭐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로 유연성이나 확장성이나 또 보안,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검증되어졌고요. 한국에는 올해 6월 달에 공식 서울의 리진이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뭐 이미 이제 앞서 제가 SDDC에 대한 쭉 말씀을 드렸는데 VM웨어의 SDDC 기술, SDN, SDC, SDS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단일 운영 환경에서 AWS의 글로벌 인프라에 완벽하게 호환되어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서 VM웨어 기반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그냥 동일한 통합 관리 도구를 통해서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사실은 구성 작업, 변경 작업 없이 또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VM웨어 온 AWS로 서비스를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IT팀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혁신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기업들이 IT팀의 역량을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나 클라우드로 막 확장하고 싶지만 AWS 또는 뭐 애주어와 같은 사실은 그런 관리 툴셋이나 아키텍처가 서로 상이하거든요. 기존의 그 온프라미스 환경이나 자체 데이터 센서 쓰고 있는 그런 기술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그 DNA를 심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SDDC 아키텍처가 채택되어져 있다면 이제 동일한 관리 툴셋을 통해서 기본 보안 프로토콜이라든가 또는 이제 네트워크 그대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SDDC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실 함께 사용하면 사실 IT팀은 사실 하이브리드 세상에서 활발하게 사실 그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영업 뭐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계신데 실제 이제 최근 아시아권 국가들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거나 준비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를 활용해서 기존의 기업 내부 IT 인프라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좋은 그런 장점들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SDDC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날개를 달아주는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를 적용한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 예가 있나요? 아, 네. 사실 오늘 그 얘기 좀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즈 케이스로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유즈 케이스로는 기존에 만약에 이제 여러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께서 기존의 VM웨어 기반의 서버 가상화를 사용 중인 고객이라면 뭐 새로운 IT 자원을 사실 구매할 필요 없이 바로 손쉽게 VM웨어 클라우드 환경으로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이전하시거나 통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레거시 데이터 센터를 축소하거나 또는 이제 통폐합할 경우에도 사실은 충분히 이런 VMware 클라우드나 AWS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M&A가 빈번히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인수합병하실 때 IT 자원과 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실 통폐합, 병합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합병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VMware 클라우드나 AWS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식의 유스 케이스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존에 이제 사실 데이터 센터 자원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에 내부 IT 환경하고 동일하게 안정성과 보안성, 컴플라이언스가 보장된다면 사실은 뭐 인프라 서비스를 비즈니스 소프트에 맞춰서 제공 가능하다라고 하면 IT 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VMware 클라우드나 AWS 환경은 바로 사실은 그런 환경을 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인프라 자원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실 바로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비즈니스에 맞춰서 대응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DR인데요. 사실 유스 케이스로서 DR을 설명드린 이유는 사실 일부 대기업들이 이미 이제 DR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중견기업이나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뭐 DR 센터를 구축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DR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운영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펙스 측면에서 실제 DR을 새로 개비하거나 아니면 뭐 새롭게 구축하거나 한 케이스로 사실 지금 VMware 클라우드나 AWS를 검토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환경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존의 SAP라든지 오라클과 같은 코어 애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지. 네. 네, 사실은 뭐 지금 이 SDDC라고 하는 기술은 이미 오래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코어 애플리케이션들이 적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특히나 이미 글로벌하게는 많은 기업들이 SAP의 하나라든가 오라클의 RAC라든가 또는 익스체인지나 또는 뭐 그 SQL 서버 같은 이런 코어 애플리케이션들을 VMware 클라우드 온 AWS 환경으로 이미 마이그레이션 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일부 보험사나 또는 증권사 같은 이런 중요 금융기관들이 VMware 클라우드나 AWS 환경으로 이전을 위한 검증 테스트나 또는 이제 전환에 대한 검토를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 많이 의뢰하고 계시고요. 또 그뿐 아니라 기존의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 하드웨어가 뭐 엔드 오브 세일즈나 또는 뭐 엔드 오브 서포트가 된 경우 또는 vSphere의 어떤 버전이 엔드 오브 서포트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VMware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계십니다. 네, 또 앞서 사모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 데이터 센터 기존의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네, 실제 이제 이 그 기술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레벨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량 워크로드를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동성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VMware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HCX는 사실 모든 vSphere 버전 간의 양방향 어플리케이션 환경의 모빌리티라든가 데이터 센터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CX 기술을 적용했을 때는 최대 1000개의 버추얼 머신을 무중단으로 바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복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즉각적인 전환을 필요하거나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전환을 할 경우에 강력한 툴이 될 수 있고요. 이미 이 그 기술 안에는 뭐 암호화라든가 보안에 대한 것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하이브리드 상호 연동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보장하고 있고 해서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 센터 레벨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실제 이제 이 기술 안에는 뭐 추가적으로 VMware 솔루션 중에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라고 하는 사실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검증된 재해복구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VMware 클라우드 온 AWS 환경에서는 이런 재해복구 솔루션도 애드온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그러면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를 어떻게 구축하고 또 기술 지원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네, 네. 실제 이제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 서비스 모델은 AWS 인프라를 활용하긴 하지만 사실 모든 컨설팅이나 구축이나 운영에 대한 필요한 기술들은 VM웨어와 또 VM웨어의 클라우드 전문 파트너사인 MSP 파트너사에 의해서 제공되어집니다. 뭐 이미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AWS의 MSP 사업자이기도 하고요. 또 VM웨어 클라우드는 AWS 서비스를 위해서 이미 전문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MSP 전문 파트너십을 취득하였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들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의 시스템에 변화를 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보안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VM웨어 클라우드는 AWS에서 보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클라우드 도입할 때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꼭지 중에 하나는 사실 보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뭐 VM웨어나 AWS는 사실 뭐 보안성이 검증된 AWS 서비스, 특히 AWS 베어메탈 환경에서 그대로 적용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요. 또 VM웨어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진짜 포괄적인 국제 인증이라든가 산업보안별 규정들 준수하고 있고요. 그런 표준들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SDDC와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많은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은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저희 회사의 전략이라든가 이제 회사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기회 주셔서 사회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미 뭐 많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넘버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대한민국에서 2012년에 최초로 AW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최대 그런 AWS 프리미엄 컨설팅 파트너라고 보실 수 있고, 이미 1200여 개에 해당되는 고객사분들이 이미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솔루션들도 저희가 클라우드 관련된 솔루션들도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AWS나 퍼블릭 클라우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근엔 저희가 SDDC 전문 기업인 나임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사실 저희 자회사로 합병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 나임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SDN 전문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술력뿐만 아니라 레거시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 기반의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기술력들도 메가존 클라우드가 같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IT 기술 환경에서 실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최적의 고객이 필요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을 제공하고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되면 뭐 개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뭐 ISP나 또는 뭐 아키텍처 설계하거나 또는 검증하거나 또 검증한 거에 대한 기술 교육을 이전하거나 또는 실제 구축하거나 운영 관리하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실은 그런 그 단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기 위한 차별화된 저희들만의 실제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지 말고 실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하실 때 저희 메가존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아마 그런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꼭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앞선에서 말씀드렸지만 SDDC를 사실 구축한다는 일은 또는 데이터 센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사실은 알고 보면 퍼블릭과 프라이빗 모든 기술들에 대한 아키텍처를 동일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고객, 실제 환경에 맞게끔 면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다양한 호환성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런 그 국내 최대로 가장 그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소프트웨어 기반 데이터 센터를 위한 그런 검증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실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또는 데이터 센터를 SDDC로 전환하고 싶으실 때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증 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최적화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해드리고 실제 기능 테스트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잘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메가존은 이미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 중에 또 하나는 이미 매니지 서비스라는 기술을 매니지 서비스라는 거를 AWS 기반의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센터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SDDC 기반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매니지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저희 오퍼레이션 센터를 통해서 퍼블릭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련된 전반적인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마이그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관련된 기술들까지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랑 사용하시면 보안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비용 효율적인 측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가능성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얘기도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 하이퍼 솔루션 시리즈라고 해서 하이퍼 빌링이라든가 또는 하이퍼 와치라든가 또는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 오퍼레이션, 빌링 이런 관련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고객분들한테 실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데브옵스 툴과 같은 그런 솔루션들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고객에게는 실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면서 거기에 실제 서비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나 인프라에 대한 배포까지도 자동화하실 수 있는 그런 데브옵스 툴 솔루션들도 함께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1200여 개가 넘는 그런 고객분들이 저희들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관련된 매니지 서비스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컨설팅과 구축 또는 운영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메가존을 만나시면 조금 더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오랫동안 메가존 클라우드가 다져온 클라우드 경험과 그리고 또 전문적인 기술력에 지금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여정에 돌입하고자 하시는 모든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상무님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SDDC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전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아마도 SDDC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의 질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 레벨의 컨설팅이나 SDDC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실은 네트워크하고 보안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사실 서버 가상화나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네트워크 가상화나 또는 보안을 가상화 환경에 사용한다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의사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 만나뵈면 특히 네트워크를 레거시 환경에서 운영하고 계시거나 또는 보안을 사실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상화 환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SDDC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어떻게 기존의 레거시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화하고 가상화할 것이냐가 사실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들이 있긴 한데 실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뿐만 아니라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간의 사실 호환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검증되어진 어떤 그런 호환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아키텍처 채택하는 것도 아마 되게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SDDC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할지라도 기존에 이제 운영하던 운영 방식대로 그대로 운영하시면 사실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업무 프로세스나 또는 이제 운영 정책이나 또는 운영 조직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시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고객의 온프레미스 환경, 기존의 데이터 센터 환경이 SDDC 구성이고 또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를 사용하면 지금 설명하신 장점을 그대로 얻을 수 있는지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지금 제가 세션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만약에 VM웨어 기반으로 SDDC를 구성을 하셨다고 하면 사실 그 기술 그대로 그냥 VM웨어 클라우드나 AWS 환경에서 그냥 그대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운영 환경을 지금 V센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마 오퍼레이션 하실 텐데 똑같은 V센터 화면에서 VM웨어 클라우드나 AWS 인프라나 그 자원들을 바로 애드온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변경 작업 없이 바로 그냥 VM웨어 클라우드나 AWS 서비스를 바로 런칭 가능하십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뭐 엔지니어 아키텍트랑 일정 부분에 사실은 도움만 받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바로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SDDC 기반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해도 오픈 계열과 상용 계열 중 어떤 기술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게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오픈 계열과 상용 계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 계열이라고 불려지는 기술, 또 상용 계열이라고 불려지는 기술 다 사실 모두 훌륭한 소프트웨어 기술이고 모두 훌륭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자산들인데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큰 규모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사실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스택은 아마 대부분 오픈 계열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오픈 계열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환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런 환경은 대부분 규모가 대단히 크고요.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인프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비용이라든가 운영 환경적인 측면에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을 통해서 고도화한다거나 자체 플랫폼화 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기 때문에 되게 사실 오픈 계열이 되게 적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사실 인프라 자원이 벼랑간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환경은 아니고 다만 가상화되어진 환경들이 점점 늘고 있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이라던가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변경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많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고객사들이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기술적인 안정이나 또는 운영 인력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라면 사실은 오픈 계열을 도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용 계열을 도입하시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좀 더 심도 있게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자께서는 기존의 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이제 그 고객분들하고 만나면 예전 같으면은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가상화를 도입하면 비용 절감 효과, 사실은 이제 그 캐펙스나 오펙스 관점으로 사실 많이 접근을 하셨습니다. 실제 사실 서버 가상화만 예를 들면 사실 실제 단일 서버에다가 워크로드나 서비스 하나로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 개 옮길 때 사실 당연히 비용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긴 합니다. 근데 저 질문은 아마 이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보고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인프라를 구성해 보니 생각보다 이용 후에 비용 정산해 보니 많이 비싸더라. 아마 이런 경험을 가진 고객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SDDC라는 환경으로 구성해서 실제 구현되어진 온프라미스 환경에 인프라를 도입하거나 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이런 경우에 예전과 같이 어쨌든 비용적인 효과 측면으로 접근하신 건 제 생각에는 좀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SDDC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속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민첩하게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IT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효과가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 쓰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유연하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IT 자원을 바로바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 또는 투자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보다는 더 큰 기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부분이 운영 관리 측면에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SDDC 도입 시 운영 조직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SDDC 운영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실제 맞습니다. 실제 SDDC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이분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실 변화가 있으셔야 되는 건 기존
운영자분들이 사실은 클라우드로 빨리 기술적인 어떤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는 건데요. 실제 그래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와 관련된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SDDC와 관련된 그런 기술 교육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술들을 저희가 직접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저희 교육센터에 문의하시면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교육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신 분은요. 기업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VMware 클라우드 on AWS는 다른 클라우드 사용해서도 사용이 가능한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질문 주신 건 제가 오늘 사실 VMware 클라우드 on AWS를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DDC라는 기술은 사실 어떠한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AWS 환경뿐만 아니라 애주어와 같은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실 충분히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고요. 이미 서비스적으로 레지던스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SDDC를 VMware 기반으로 기술 구현을 하셨다면 KT라든가 또는 NHP라든가 또는 또 다른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프라 위에서도 똑같은 동일 환경으로 사실 구성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자체 SDDC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든 또는 AWS 올라가 있는 AWS 기반의 VMware 클라우드 환경이든 또는 KT나 또 다른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든 사실은 동일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다. 동일한 단일 플랫폼에서 운영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바로 서비스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꼭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클라우드로 전환한 후에 클라우드 운영 엔지니어의 고용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엔지니어분들 특히 이제 고객사에 가면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기존에 이제 레거시만 운영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나 또는 이제 서버 가상화나 이런 스토리지 가상화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가 전체를 다 서버 스토리 네트워크를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클라우드 기술 알아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다. 근데 운영 엔지니어에 대한 사실 고용 문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클라우드라는 기술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기술은 사실은 계속 그냥 지켜보고 내가 채택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사실 불가피하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큰 기술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많은 기술자 엔지니어 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제 운영 엔지니어 분들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의 기회라든가 또는 학습의 기회를 사실은 많이 찾아보셔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아마 새로운 더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레거시에 대한 기술들이 당연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사실 클라우드 기술들을 사실 빨리 내재화하시는 것들이 아마 조금 좀 더 나은 사실 그런 고용에 대한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찬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신 분은요. 오늘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메가존 클라우드 가상화 전략은 VMware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라고 하셨는데요. 목표를 VMware 기반으로 잡으셨는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게 저희 자체적으로 IT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저희가 이제 AWS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Mware 기술도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국내에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사실 그런 아키텍처가 사실 VMware의 SDDC 플랫폼이거든요. 이런 기술이 채택되어 있는 서비스가 AWS 기반에 런칭이 됐고요. 사실 이 부분은 글로벌하게도 많은 형태의 유스 케이스들이 늘고 있어서 저희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실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고객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기존에 쓰고 계시는 엔터프라이즈 IT 환경, 즉 VMware 기반의 서버 가상 환경이라든가 VMware 기반의 SDC 환경을 바로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보안적인 준비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거를 저희가 메가존 클라우드가 다른 어떤 기업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해서 기술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을 주신 분은 전체를 다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린 것 같은데요. SDDC 아키텍처 기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뭐 질문 자체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적인 말씀인데 뭐 이게 SDDC라는 그런 기술 자체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기 위한 사실은 그런 전략의 메인 아키텍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자동화되어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술, 검증되어 있는 기술을 사실은 전문 파트너, 사실 이걸 한 번에 전체 기술들을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뭐 전문 엔지니어를 확보하시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업 내부에 그런 뭐 리소스들 준비하시기도 사실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은 사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파트너랑 실제 고객에 맞는 최적의 아키텍처를 설계해내고 그거를 검증하고 검증한 거에 대해서 또 실제 프로덕션 레벨과 교육받고 하는 이런 일들의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운영을 사실 바로 접목해서 활용하시다 보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이제 저희 메가존과 같은 전문적인 파트너를 통해서 뒷단에서 운영 기술 지원을 받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실제 큰 어려움 없이 실제 서비스를 뭐 기술적인 준비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일 안에 수주 안에 사실 런칭하실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단에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열심히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프라의 어떤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도 그런 메가존 클라우드가 처음서부터 어떻게 보면 평가, 그러니까 언제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그 평가에서부터 그리고 평가가 돼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도입 초기부터 실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추진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과정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제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까지도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상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 참여자 10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5분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과 멀티 어댑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무님 오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한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세미나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실제 라이브로 TV 쇼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세션을 한 건 처음이라서 사실 많이 긴장되기도 했고요. 실제 뭐 제가 이제 제대로 메시지를 제대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렸는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 뭐 제가 그래도 편안하게 이런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사회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전략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